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교류 RLC 증명 회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종합적인 고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교류 전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교류 전류 침폭, 그리고 임피던스, 유상상수, 그리고 또 하나 공명 진동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동안 어떻게 논해왔나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지금 자, 그림과 같이 교류, 여기 교류 전압이 있고 RLC 회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침폭과 유상상수의 관계를, 유상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에서 썼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회로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유상과 침폭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했죠. 여기 저항만 따로 있는 저항형 회로, 그리고 여기에 인덕터가 따로 있는 유도형 회로, 그리고 세 번째 축전기가 있는 용량형 회로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 용량형 회로로 각자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를 다 이렇게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네 번째 오늘 토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지도 모르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용어와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저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은 빛이나 연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항일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R로 쓰고, 여기에 있는 코일,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도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원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저항인 거예요. 근데 저항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X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리액턴스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인덕티브 리액턴스인 거지 유도형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축전기도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해 주기 때문에 전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리액턴스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여기를 우리가 용량형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XS 쓰면 헷갈리니까 기호가 같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L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는 기호 자체가 C였으니까 여기다가 C자를 이렇게 써주는 게 이게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저항을 그냥 물결 표시로 이렇게 할게요. 그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Z로 이렇게 표현하고, 총저항, 교류 회로에서의 총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해요. 또는 우리말로는 온저항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일단 회로를 각자 쪼개서 생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 합친다고 했잖아요. 합칠 거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서 나왔던 결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 용량형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전원은 지금 교류 전원이 이렇게 걸려있고, 교류 전원은 다음과 같이 사이넌스로 이렇게 진동해 온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전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가 유상각이라고 하는, 아까 수업 목표 중에서 구한다고 하는 유상상수랑 유상각이랑 같은 용어예요. 유상각이라고 하는, 또 유상상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어요. 여기는 관례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저항형 회로에서 먼저 여기 진폭과 유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회로 자체를 먼저 킬로프 볼테이지 법칙으로 먼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말했듯이 전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빛이나 연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를 잃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력 자체를 여기를 이렇게 E자로 쓰고, 여기에 기호 자체를 여기가 저항 R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킬로프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기술력 입장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단위를 이쪽이 볼트고 저항 모음인데 단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V = IR이라고 하는 몸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0으로 쓰면은 우리가 킬로프 법칙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항형 회로를 썼어요. 그럼 이번에는 유도형 회로로 넘어갈게요. 유도형 회로도 마찬가지인 거지. 기호 자체를 지금 여기는 기술력을 대고 여기는 L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쪽도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나 서로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V에 L로 이렇게 넣을 테고, 킬로프 법칙을 이쪽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나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이 전에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자체 유도 개수를 배울 때 자체 유도 개수, 그리고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식 자체를 이용해서 여기 값 자체를 쓰게 되면 킬로프 법칙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기전력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주는 거니까 여기 전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갈 테고, 이쪽은 똑같이 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우리가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 참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지금은 그냥 직류전선으로 그릴게요. 직류전선으로 그리고 이게 가변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가변저항값이 작으면은 전류는 세질 테고, 그렇죠? 가변저항값이 커지면은 전류는 약해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가 전류의 비례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전류와 지나가는 플럭스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전류가 세면은 플럭스는 세질 테고, 전류가 약하면 플럭스도 약해질 테니까. 자, 그러면 과학에서는 여기를 등으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류가 있을 테고, 이쪽에 전기장의 선속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등으로 놨을 때 기호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L자를 쓸 거예요. 이게 자체이도 개수예요. 그리고 원선수의 비례를 하겠죠. 여기가 솔레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L과 코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천번 감겨 있을 수도 있고 만번 감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본선수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L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L은 지금 자체 유도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를 가지고 위에 있는 N과 이렇게 본선수와 여기 전기장의 선속을 나눈 값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값 자체에서 어떤 걸 또 하나 유도를 했었어요? 그 값 자체에서 자체 유도 기전력을 유도를 했었잖아요.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패러데이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고 이쪽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L은 기수라고 방금 했으니까 상수일 테고 이쪽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시 말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고 L은 상수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테고, 그리고 이쪽은 N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본선수이기 때문에 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상수가 이렇게 있을 테고 자기장의 성속은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만큼 기전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 기전력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크기로 쓰게 되면, 기전력을 크기를 쓰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갈 값은 뭐냐면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바뀌는 값이 들어갈 테고, 여기 인덕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전력 입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L값이 V값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용량형 유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도를 했어요? 이쪽을 킬로포 법칙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 구별하기 위해서 이만큼만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자, 이제 용량형 회로를 킬로포 법칙에 의해서 써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원래 Q는 CV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여기가 에너지원이고 이쪽은 전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을 해줬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Q는 CV라고 하는 식 자체 내에서 Q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를 전압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축전기로 나눠주게 된 게 이게 킬로포 법칙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 자체는 여기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C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 용량형 회로에서 킬로포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류 들어있고 전류 들어있고 여기 Q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전류인 거죠. 이렇게 전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 입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폭 관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진폭 관계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V = IR이라고 하는 식에서 여기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IR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전류를 이렇게 곱한 게 진폭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유도형 회로에서는 어떤 걸로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가 쓸 때 약간 위에다 올려서 되겠네요. 이쪽도 똑같이 V = IR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덕터에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덕터에 걸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XL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인덕터예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값이 나왔었냐면 XL이라고 하는 여기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내가 오메가의 L꼴로 이렇게 값 자체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여기 용량형 회로 여기를 다시 이만큼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진폭 관계가 어떻게 됐었어요? 똑같이 V = I, 여기 저항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쪽에서 XC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XC로 이렇게 쓰면 될 테고, 진폭 관계 그리고 나서 이게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은 오메가 C분의 1꼴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값 자체를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유상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유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의 유도를 이미 해봤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진폭을 파란 색깔로 그리고 또 하나 전류를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그러면 진폭의 위상을 여기를 저항에 흐르는 여기 전압 관계를 위상자로 그렸을 때 여기를 저항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용량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위상값이 어떻게 됐어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서로 같았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이게 여기는 전류인 거죠? 이게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유도형 회로에서는 회전을 그렸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으로 일사분면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죠?
밑에 위상이 90도 빨랐어요, 늦었어요? 90도 늦었었지? 그래서 인덕터에 그리는 전류의 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직각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류의 위상은 90도 늦게 나타났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용량형 회로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용량형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90도 빨랐어요. 그래서 전압의 위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90도 빨랐기 때문에 바로 이쪽 2, 4분면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어요. 물론 지금 여기도 서로 직각관계예요. 90도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류의 위상을 페이저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페이저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하는 벡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저항형 회로, 유도형 회로, 용량형 회로일 때 진폭과 우상사의 관계를 한번 이해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뭐가 남았어요? 네 번째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위상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일사분면에다가 전압의 위상, 여기는 전압의 위상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류의 위상을 같은지 또는 90도 늦는지 90도 빠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위상관계, 여기는 이게 그 위상 상수 또는 위상각이라고 하는데 그 입장으로 쓴다면 이때는 위상이 같기 때문에 0도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유도형 회로했을 때는 위상이 90도 늦기 때문에 이런 파이를 써놓고 나서 뭐 90도 2분의 파이 써도 되는데 저는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2분의 파이일 때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90도 늦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는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같은 이유에 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도 빠른 거죠. 빠른 건데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하여튼 각자체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이제 이거를 다 합칠 거예요. 합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먼저 위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파란 게 전압을 썼어요. 그리고 빨간 색깔이 전류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 위상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우리는 기준을 바꿀 거예요. 전류 입장으로 그릴 거예요. 전류를 일사분면에다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를 일사분면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전류의 위상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전압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상 공간에는 전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항형 회로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의 위상과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저항일 때의 전압의 위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도형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전류를 일사분면으로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색깔로 구별을 해봐요. 그럼 쉬워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1사분면으로 오기 때문에 얘는 2사분면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도형 회로의 흐르는 전압의 위상은 이쪽 2사분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유에 의해서 같은 이유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를 1사분면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전압은 4사분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위상은 이쪽으로 이렇게 4사분면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물론 여기는 용량형 회로의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그림 자체를 한 번에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냐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빼줘도 되는 거죠. 빼줘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위상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전압의 위상은 여기에 V의 R로 저항일 때 전압의 위상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본다면 얘를 빼주게 된 거를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관계냐면 VL이라고 하는 데에서 VC를 이렇게 빼준 위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RLC 회로가 만드는 전체 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평행사변으로 옮기고 평행사변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압은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 벡터 이게 세 소자가 하나 둘 세 개 소자가 만드는 전체 전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파이가 있었잖아요. 파이라고 하는 자체가 위상상수 또는 위상각이라고 하는데 위상상수나 위상각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 다시 말해서 전류의 페이저에서 전압의 페이저 사이에 두 개가 이루는 거의 각도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게 전류의 위상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쪽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게요. 전류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의 위상과 전압의 위상 사이의 각도 여기가 바로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위상각 또는 위상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뭐가 되겠어요? 기준선과 여기 전압이 이루는 각도 여기는 오메가 T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벡터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위상 공간에 대해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여기를 교류 전압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교류 전압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사이의 관계는 90도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빨간 색깔 벡터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V라고 하는 거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에다가 이만큼의 제곱인 거죠. 여기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마이너스 측정기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제곱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 값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리는 I에다가 R을 이렇게 곱한 거에 제곱일 테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여기에 있네. 그렇죠? 여기는 전류에다가
전류는 지금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류는 여기 회로 자체 내에서 하나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I의 R이나 I의 A나 또는 여기 있는 I의 C나 다 같은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여기다가 잠깐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참고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전류예요. 여기 I나 여기 I의 R이나 I의 A나 I의 C나 여기 진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I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같이 그냥 I로 써놓고 나서 여기는 리액턴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유도용 리액턴스 값을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똑같은 전류가 있을 테고 여기는 용량형 리액턴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제곱글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을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전압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전류 쪽으로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I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R 제곱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는 정확한 형태로만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게 교류 정합꿀이에요. 물론 여기 X나 여기 X라고 쓴 거, XL이나 XS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내부 합수는 이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색깔을 구별해서 써줄게요. 여기를 교류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류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I라고 하는 값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V 이꼴 I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는 여기 제곱을 벗길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위에서 구한 전류 전압이 있을 테고 물론 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교류 전류의 진폭이에요. 진폭 크기. 그러면 밑에 값은 이렇게 루트 값으로 들어가겠죠. 여기가 R 제곱이 있을 테고 플러스 유도형 그 리액턴스가 있을 테고 용량형 리액턴스가 여기도 마이너스 꼴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꼴로 되어 있을 테고 우리가 제곱을 이렇게 시켜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만큼 값, 정압값을 우리가 Z로 이렇게 놔요. 아까 여기서 Z로 놓고 나서 이 Z를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교류 총정항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다가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쓸게요. 임피던스라고 해요.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Z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루트 값이 있는 거고 R 제곱이 있고 그리고 유도형에서 용량형 자체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 값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가 R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유값을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오메가 L일 테고 그렇죠? 여기는 오메가 L이 이렇게 있을 테고 마이너스가 있을 테고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글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총정항이라고 하는 그런 온정항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임피던스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유상상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상상수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유상상수 또는 여기를 유상각이라고 해요. 유상각. 그러면 유상상수나 유상각의 정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전류가 만드는 페이저하고 전압이 만드는 페이저 사이의 각도가 유상상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파이라고 하는 유상각이니까 우리는 탄젠트 파이로 표현을 하면 쉽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아래쪽은 이렇게 V의 R이 저항에 있는 전압이 들어갈 테고 이쪽은 이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유도형에서 용량형 전압을 빼주면 될 거예요. 여기는 C죠? 여기가 용량이니까 짝량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식 자체는 우리가 다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옆으로 잠깐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얘는 I에다가 이렇게 R을 곱한 값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 용량형 유도형 리액턴스 그리고 이쪽은 용량형 리액턴스가 들어가 있는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I 다 없어지겠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저항값에 대한 이렇게 비율로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바꿔서 만약에 파이 입장으로 유상각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쪽에 아크 탄젠트를 써주고 나서 여기는 저항을 이렇게 비율로 써주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유상각 또는 유상상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어떤 거냐면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건데 비저런스 프리퀀시라고 해요.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건데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유도형 리액턴스하고 용량형 리액턴스가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 전류 진폭이 최대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식 자체에서 보면은 유도형 리액턴스하고 용량형 리액턴스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진폭 자체는 최대 진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원을 넣었을 때 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임피던스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임피던스에도 여기 보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진동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원의 진동수에 임피던스가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류도 진동수에 의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값이 같을 때를 생각을 해서 공명진동수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명진동수라고 이렇게 쓰고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유도형 리액턴스하고 용량형 리액턴스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때예요. 근데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오메가 제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메가에다 0을 이렇게 붙여두고 넘기고 나서 제곱을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루트 LC분의 1꼴로 이렇게 써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공명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를 논한 거냐면 교류 RLC 직렬 회로에서 진폭과 음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류전압, 그리고 또 하나 임피던스, 또 하나 공명, 진동수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류를 흔들려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진폭과 음상 사이의 관계를 전체를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려워요. 바로 그래서 저항 따로, 그리고 여기는 인덕터 따로, 그리고 또 하나 축전기 따로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다 합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저항형 회로를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전류와 전압 사이의 진폭과 무상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먼저 키로프 법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류를 가지고 전압은 여기 이렇게 귀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랑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진폭과 무상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쵸? 키로프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전류가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을 때 전류와 전압 사이, 유상 사이의 관계가 이쪽에서는 유상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같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진폭 사이 관계는 V = IR에서 이것처럼 표현이 될 테고, 그리고 유도형 회로에서도 우리가 진폭과 유상 사이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키로프 법칙으로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회로를 해석한 거잖아. 그러나 여기 보면은 전류 I가 들어있어요. I 쪽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가 진폭과 유상 사이 관계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게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 리액턴스를 기호를 X로 쓰고 여기가 유독이기 때문에 L자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준 거예요.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값을 그래서 유도를 해냈어요. 이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유상관계가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90도 늦어요. 늦기 때문에 4,4분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만큼씩, 여기를 잘못하면 잊어먹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만큼이 왜 나왔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아래쪽에서 우리가 자체 유도 개수를 구할 때 나왔던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이제 RLC 회로에서 용량형 회로이기 때문에 용량형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리고 전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Q에 있어요.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해 가는 게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를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우리는 똑같이 진폭과 유상 사이 관계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진폭을 쓸 때 이때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상 사이 관계를 페이저로 그렸을 때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의 유상이 90도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라고 하는 자체를 2, 4분면에다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유상자를 그린 다음에 기준을 바꿔서 유상을 새로 그렸어요. 왜냐면 전압 입장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류를 1사분면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전압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쪽에다 그리면 되는 거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색깔 한번 해봐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란 색깔을 전압이라고 보고 빨간 색깔을 전류라고 본다면 이쪽을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2사분면에 나타날 테고,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1사분면으로 오기 위해서는 전압은 4사분면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4사분면으로 전압의 유상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전압을 관계를 이용을 해서 다시 페이지를 새로 그렸어요. 남도처럼 해서 전압의 유상을 그려서 RLC 회로일 때 실제 전압,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이쪽 벡터가 실제 세계가 소자가 만들어낸 전압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논리 전개를 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류 진폭을 구했어요. 전류 진폭은 V = 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에서 I 입장을 쓰게 되면 전압을 밑에 있는 유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전류 진폭을 구했어요. 물론 여기도 이 식 자체를 원래대로 다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만 잠깐 지웠다가 새로 할게요. 네, 전압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있을 테고, 아래쪽을 다 쓰게 되면은 여기는 저항이 있을 테고, 플러스 여기는 저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L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꼴이 이렇게 있을 테고, 제곱꼴로 이렇게 같을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 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류 진폭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지만 전류라고 하는 정의가 전압에다가 저항으로 나눠준 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만큼 자체가 저항이 될 거야. 그 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온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틀림없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구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유상상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상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페이저하고 전압 페이저가 만드는 사이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주 간단하죠? 지금 여기가 그림은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그랬는데 여기가 사실은 직각인 거죠?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써서 이것처럼 유상상수라고 하는 값 자체를 금방 유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게 되면 최대로 큰 값 자체가 이 유도형 리액턴스하고 용량형 리액턴스가 같아질 때예요. 그래서 오메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까지 해서 그 RLC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심학습은 뭐를 해야 될까요? 심학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은 이론 전개를 한 거예요. 이론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정합값, 그리고 여기 인덕격 값, 그리고 여기 축전기 값에다가 꼭 어떤 상수값을 넣고 저랑 그 상수값을 넣은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값들을 정말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회로를 이해를 했을 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C마스는 여러분들이 저항을 임의로 정하면 돼요. 몇 옴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몇 헬리라고 정하면 되는 거고, 이쪽은 몇 페럿이라고 정해서 꼭 한번 지금 전개한 이 값들에 대해서 한번 각자 한번 다 구해보세요. 설명하신 분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